근데 그때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로부터 한 18년이 지났네요. 2024년도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과열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거의 우리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큰 생각 안 하고 1개월도 뭐 공부를 안 하고 선택을 한다? 전 이거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요즘 뭐 똘똘한 한 채 내 집 마련 열풍인데요. 오늘은 내 집 마련 잘하는 법 제가 정말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딱 세 가지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용의 꼬리를 사야 될지, 닭의 머리를 사야 될지. 지역을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여기는 입지는 좋은데 좀 용의 꼬리인 것 같고, 여기는 입지가 좀 아쉬운데 대신에 닭의 머리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나을까요?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특히 내 집 마련할 때 아무래도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과연 이 질문이 맞는지 틀린지를 좀 점검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강남구, 전국에서 제일 좋은 구죠. 강남구에 여러 동이 있지만 세곡동이 있습니다. 세곡동, 내곡동 여러 동이 있는데 그냥 샘플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송파구에 가면 잠실동 이런 동이 있죠. 강남구 세곡동은 용의 꼬리이고 송파구 잠실동은 닭의 머리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살까? 근데 그게 세곡동이다. 송파구에 있는 걸 살까? 근데 그게 잠실이다. 어떤 걸 사야 될까요? 사실 저는 이게 질문 자체가 완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잠실동의 아파트가 세곡동 아파트보다 전반적으로 1.5배 가격이 높습니다. 조금 높은 게 아니라 1.5배 높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껍데기만 놓고 봤을 때 강남구인 것 뿐이지 개별 입지, 아파트 입지를 따져보면 사실은 비교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이 두 아파트를 고민하고 있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용의 꼬리하고 용의 허리 중에서 어디가 나을까요? 용의 꼬리는 세곡동이고요. 용의 허리는 잠실동입니다. 이 두 지역을 예시로 봤을 때는 말이죠. 그러니까 질문이 싹 바뀌어버렸죠. 그 경우는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쉽게 답을 내릴 수 있죠. 똑같은 용인데 허리가 낫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입지가 좋으니까 허리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 그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쉽게 해결됐죠. 사실 유사한 질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구축 아파트가 좋을까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예를 들면 검단 신도시처럼 이렇게 조금 예쁘게 지어놓은 그런 곳이 좋을까요? 검단 신도시는 왠지 닭의 머리인 것 같고 서울의 구도심에서 약간 구축 아파트는 용의 꼬리쯤 되는 것 같은데 뭐가 나을까요? 사실 이걸 정확하게 시세를 확인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두 개가 비슷한 관계가 아니에요. 검단 신도시는 그냥 닭의 발바닥이고 서울 구도심 구축은 용의 꼬리예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할 때 시세를 무시하고 겉모습만 보면 안 되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입지 평가를 제대로 하고 좋은 입지를 오래 사서 보유하는 게 내 집 마련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지를 흔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걸 잘 해석하면 선택이 굉장히 쉬워진다. 어디가 더 좋은 입지냐? 위에 거가 좋은 입지구나 하면 위에 거 하면 되고 밑에 게 좋은 입지면 밑에 걸 하면 되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도 한번 대비를 해보세요. 두 번째는요. 진짜 비슷한 걸 찾아오는 경우예요. 지역은 다른데 하나는 A 지역이고 두 번째는 B 지역인데 정말 입지 수준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고 고만고만한데 어디가 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잠실 S에 있는 24평 이게 구축이죠. 그 다음 역삼동에 있는 역삼 레미안 아파트 구축이에요. 24평 고민입니다. 하나는 송파구고요. 하나는 강남구입니다. 하나 일자리가 좀 가깝고요. 하나는 조금 사이드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가 좋은 입지일까요? 어디를 사야 될까요? 어디를 사야 더 많이 오를까요? 이런 이야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객관적으로 좀 평가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이 두 아파트는 전국에서 입지가 그래도 아주 우수한 입지 중에 하나고요. 그 밴드를 한번 이렇게 쫙 만들어보면 이제 이러한 평당가 밴드가 만들어집니다. 평당 1억 2천에서 시작해서 6천만 원대까지 쭉 펼쳤을 때 이 역삼동하고 잠실동은요. 평당 7, 8천대 딱 입지예요. 두 지역이 박빙이에요. 구만 다를 뿐이에요. 강남구에서 진짜 용의 꼬리를 살 거냐, 송파구에서 닭의 머리를 살 거냐, 딱 이 예시가 진짜 맞아떨어지는 지역 예시거든요. 자, 이랬을 때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사실 이거는 역삼동에 있는 모든 아파트, 잠실동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려고 하는 건 역삼동 전체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 아파트 하나를 내 집만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단위로 입지 분석, 비교를 해보는 게 필요한데요. 실제 이 두 아파트를 그래프를 한 10년치를 한번 보면 됩니다. 잠실 헬스하고 역삼 레미안. 결과는 어떨까요? 2014년도부터 10년 동안 그래프를 봤더니 어떤 게 압도적으로 괜찮다? 아니면 처음엔 비슷했는데 지금은 어떤 아파트가 이제 완전 간극을 벌려가지고 뭐 비싸졌다? 그런 결론이 거의 안 나오죠. 야, 시세가 정말 비슷했구나. 여기 막 하락하는 시기 때 그때 이제 역삼 레미안이 거래가 좀 없었는지 조금 이렇게 좀 버틴 모습이 있지만 이건 못 버티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그놈이 그놈이고 또 최근에 시세 반등하는 것도 비슷하게 반등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과거 한 10년 넘게 시세가 같았는데 앞으로 뭔가 다른 하나가 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A 아파트가 연세되면 B 아파트는 고려되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역삼은 이제 강남에 있기 때문에 회사가 가까운 게 장점이고, 잠실은 송파구지만 좀 대단지에 또 한강공원도 가깝고 학교 초, 중, 고 다 안에 끼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장점인 거죠. 그래서 장단점이 좀 다를 뿐이지 그 가치는 비슷하구나.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앞으로 미래 가치밖에 안 남았잖아요. 앞으로 역삼동이 많이 변할지 잠실동이 많이 변할지 이것들을 체크해보면 되는데, 사실 입지가 완성된 입지이기 때문에 변화 포인트가 굉장히 작아요. 오히려 삼성역이 더 많이 변하겠죠. 근데 삼성역이 변하면 수혜가 잠실이나 역삼이나 한쪽 동에만 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거리상으로 멀지가 않기 때문에 비슷하게 영향을 미치겠죠. 두 아파트 모두 지금 뭐 2005년, 2008년식 구축이고 당장 뭐 재건축할 아파트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걸 가지고 너무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너무 괴롭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즐겁게 칵테일 한잔 다 하면서 다트를 던져가지고 맞춘 쪽을 그냥 선택하면 돼요. 이 두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닌 금액대거든요. 그래서 입지 수준이 정말로 같다면 그때는 내 환경, 내 취향, 내 선호도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고려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우리 회사가 역삼에 있다. 나 근데 걸어다니는 거 너무 좋아해. 역삼 가면 되고, 나는 지금 대단지에 막 놀이터 좀 여러 개 있고 옆에 한강공원 좀 자주 가고 싶어. 그럼 잠실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 고르면 된다. 2번, 진짜 비슷한 경우는 객관적인 가격을 비교해보고 미래 가치까지 판단해보고 그래도 똑같으면 내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마지막의 경우 하나만 더 볼까요? 비슷한 지역이 너무 많을 때예요. 그러니까 평당 뭐 1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몇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몇 곳 안 되는 것끼리 비교하면 이렇게 답이 다 금방 나오는데, 입지 수준을 쭉 낮추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당 2천만 원대까지 쭉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지역과 아파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분석이 어려운 거죠. 비교하기도 어렵고. 뭐 이거를 뭐 대학교로 혹시 예를 든다면 뭐 지방에 있는 그냥 조금 인기가 없는 그런 대학을 입학하려고 하는데 그 지방도 지역이 많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그냥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대학교로 가면 될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열심히 분석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효율이 좋고 가성비 있고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가장 유망해질 수 있는 학교와 학과를 찾고, 그리고 올해 유독 커트라인이 낮을 곳을 찾고 싶어. 뭐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지금 한다면, 이게 또 실거주가 아니라 그냥 하나를 툭 사두는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대구, 부산, 수도권 외곽 전국을 놓고 고민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금액을 평당 2천만 원대 아파트가 진짜 많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멘붕이 올 거고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을 겁니다. 내가 무슨 부동산 전문가가 될 것도 아니고 내 집만이 하나 꼴랑 아파트 한 개 살 건데 이거 도대체 얼마나 분석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근데 하지만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의 우리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큰 생각 안 하고 뭐 1개월도 뭐 공부를 안 하고 선택을 한다? 저는 이거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다고 하면 저는 1개월이 아니라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거라면 최소한 1년을 공부해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이다, 내가 내 집만을 할 곳이, 그러면 분명히 입지에 대한 레벨 수준은 정해져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딱 비싼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순번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서초, 강남 비슷하고요. 용산, 송파 비슷하고요. 모든 게 똑같다는 아니지만 마포구, 성동구 대체적으로 비슷하고요. 동작, 강동 비슷하고요. 이게 한강뷰 보이는 아파트 한두 개 빼고는 거의 비슷하고요. 서대문구, 동대문구 딱 동서로 나뉘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성북, 은평구 위치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입지,
그 지역에서 급지별로 줄을 조금 세우고요. 그 급지 안에서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를 도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도출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지역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한번 가보고 또 입지를 잘 모르면 소장님한테 물어보고 여기가 왜 살기가 좋은지, 금액이 왜 비싼지, 여기가 저 옆에 있는 구보다 왜 더 선호도가 높은지 그런 것들을 추려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아파트를 토너먼트를 붙여서 내가 조금 확신이 드는 아파트를 선택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겠죠. 그래서 비슷한 지역이 너무 많을 때는 아마도 내가 이제 엄청 좋은 입지가 아니라 한 중간쯤 되는 입지를 살 때일 거예요. 이제 그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전체를 다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 필터링을 해서 몇 개의 지역을 추리고 그 지역 안에서 아파트까지 조금씩 분석해 나가는 과정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혹여나 이제 또 서울이 아니라 뭐 경기도 지역이다 하면 더 넓죠. 서울보다 더 넓어요. 제가 책 한 권 추천드릴게요. 경기도에 있는 대체 불가 유망 입지 16곳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관심을 가져야 될 대장 아파트들도 다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입지는 무조건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 분석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저는 책이나 뭐 영상 보고 공부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매체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되고요. 꼭 그곳을 가보고 직접 판단하기 위한 노력들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집 마련 잘하는 법 크게 3가지 정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용의 꼴이냐 닭의 머리냐 확실하게 정하고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진짜 비슷하다면 그때는 사실 큰 고민 안 해도 된다. 근데 만약에 그게 금액대가 너무 비슷한 게 많다고 하면 그 경우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건 입지 공부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필터링하고 마음에 맞는 것들을 선정해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걸 귀찮다고 생각하고 등한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여유가 많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곳 사면 돼요. 대한민국 제일 좋은 곳 주세요. 한 몇 개 안 되거든요.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걔가 제일 비쌀 거고 앞으로도 걔가 제일 유망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살 수 없다면 보나마나 고만고만한 거에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비교 검토를 많이 할 거잖아요. 근데 그때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파란색은 요 분당에 있는 샛별마을 라이프고요. 주황색처럼 보이는 선은 일기신도시 일산에 있는 문촌마을 라이프 2단지입니다. 둘 다 이름이 라이프네요. 라이프. 둘 다 일기 신도시입니다. 하나는 분당이고 하나는 일산이고요. 요 지금 두 개 그냥 샘플 아파트예요. 이게 하나는 1993년도 입주했고 하나는 1994년도 입주했으니까 입주 시점도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인프라가 다 완성이 되죠. 그게 이제 한 2006년도 다 돼갈 거 아니에요. 2004년도. 2006년도에는 그때는 진짜 완전 거품이 쫙 이제 불기 시작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한 가정에서 이러죠. 여보, 우리도 이제 일기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 가자. 10년 차밖에 안 된 신도시, 인프라도 너무 좋고 잘 돼 있어. 뭐 호수 공원도 있고 너무 좋잖아. 내가 알아봐둔 곳은 저 일산에 있는 라이프 아파트야. 어때? 가자. 그래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한 18년이 지났네요. 2024년도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격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그러면 또 그 가정에서 그런 얘기 하겠죠. 여보, 어떻게 내가 분당 샛별 라이프를 샀어야 되는데 문촌 라이프를 샀어. 미안해. 내가 입주 공부를 안 해서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이 분당의 가격이 이렇게 차이를 많이 벌린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예상컨대 판교의 영향이 가장 컸을 겁니다. 판교 아파트가 2008년 말부터 입주를 했고요. 회사들이 2009년부터 입주를 계속 했거든요. 일자리 측면에서 차이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결과가 완전히 갈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국 그 입지 공부거든요. 결론적으로 입지 공부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다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내 집 마련 고민인 분들에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책뿐만 아니라 경기도 입지를 좀 디테일하게 분석해 놓은 영상 보고 공부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푸릉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집 마련, 갈아타기, 전략을 어떻게 펼치면 좋을지 고민분들이 있다면 또 이런 강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만든 강의지만 또 도시별 입지 전망 분석 패키지 희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푸른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랭군이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